두 번째 이슈 저격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그 최민정 씨, 최민정 중이죠. 네. 개인적으로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아덴만 해역 파병 임무 마치고 돌아왔는데요. 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 많은 분들이 뭐 군대 한 번 간 걸 갖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네.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우리 남성들은 의무입니다. 네. 그래서 다 갑니다. 네. 그런데 여성은 의무가 아니죠. 네. 안 가도 됩니다. 또 가는 분들이 극히 적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의 여군이 10,000명이 안 되거든요. 네. 여자는 2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? 근데 여군은 10,000명이 안 돼요. 그게 이제 이 최민정 지금 중위가 됐습니다. 네. 군대를 지원해서 또 특히나 우리 남성들이 의무 복무를 하면 육군 가면 21개월 하거든요. 21개월. 근데 네. 이 최민정 중위는 학사장교예요. 학사장교는 36개월 합니다. 네. 그래서 1년 했고 앞으로도 2년 24개월이 더 남았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소위로 인간하면 1년이 지나면 중위가 되는데 11월 24일 날 입대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중위가 갓 됐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그 구축함을 타고 아덴만까지 가서 우리 상선 그리고 무역선들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돌아오거든요. 네네. 정말 자랑스럽다. 네네.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나이 많은 이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다 생각을 합니다. 그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아덴만 파병이라는 게 좀 더 자세하게는 어떤 임무인가요? 그리고 우리 최중위는 어떤 임무를 맡고 있었던 건가요? 아덴만은 그 홍해 입구입니다. 네. 홍해 입구고 그게 소말리아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소말리아가 있는데 홍해라는 것은 바로 홍해로 쭉 타고 들어가면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유럽으로 무역을 하는 모든 무역선들은 홍해로 들어가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. 네. 그리고 또 홍해 바로 위에 보면 아라비아 반도로 돌아가면 페르시아만이 있고 거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이란, 이라크, 쿠웨이트,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거의 대부분의 원유가 그 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홍해로 또 이 아덴만으로 들어옵니다. 그러면은 물론 최민정 중위의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그 SK 그룹의 SK 정유도 그 길을 통해서 무역을 그렇겠네요. 하겠죠. 네.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?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난방을 못 합니다. 네.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국부를 창출하고 생존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 에너지 수입원의 그 지역을 보호하는 거죠. 왜 보호하냐? 소말리아가 지금 거의 무전부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소말리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해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지나가는 어선, 상선 다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합니다. 우리도 뭐 마부노호, 뭐 사모 주얼리오 납치됐다가 구술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죠. 몸값을 주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군함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인데 이러한 군함들이 1년에 4개월씩 갑니다. 4개월씩 가서 상선 보호를 호송선단을 꾸려가지고 쭉 이제 호송을 해오는 것이죠. 인도 앞까지 호송을 해오고 다시 돌아가서 또 호송을 해오고 하는데 이것이 4개월 합니다. 또 아덴만까지 가는데 1개월, 또 오는데 1개월에서 총 6개월 동안 6개월이군요. 일을 하는 거죠. 아, 네. 지금 최중위가 지금 전투 담당인 함정병과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내년 초에 정기 인사가 있다고 해요. 근데 최중위가 그때 또 전투부대 배치를 또 희망한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여성들의 전투부대 배치가 좀 늘어나는 편인가요? 여성들이 전투부대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네네. 그런데 전투부대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. 네. 그것이 왜냐하면 해군은 해군이 예를 들어 41,000명인데 그 해군이 전부 군함을 타고 있는 거 아닙니다. 네. 군함은 소수만 타고 나머지는 다 육상에서 지원하고 근무하고 네. 조직 운영하고 다 이런 걸 하거든요. 그러면은 임관을 하게 되면 맨 처음 다 배를 탑니다. 그리고는 다시 육상으로 와서 또 육상 근무를 하고 대위로 진급하면 또 배를 타는데 이분은 지금 배를 탔으니까 육상 근무를 해도 되는데 또 배를 타겠다는 겁니다. 네네. 그것도 연평해전 영화 보셨죠? 네. 아주 작은 고속정, NLL을 지키는 그거 타겠다는 겁니다. 아, 네. 참 대단한 거죠. 네, 열의가 정말 대단한 것 네네. 같은데요. 네, 사실 이렇게 딸이 좀 아버지 체면 살려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일로 네. 지금 그 옥고를 치르고 계셨지 않습니까?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 최민정 중위의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스스로 안 해도 되는 일을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은 SK 그룹 또 아버지에게 아주 좋은 효도다 또 나라의 충성이다 이렇게 봅니다. 네네. 그런데 이렇게 최민정 중위를 포함해서 그 청해부대 식구진이 아덴만에서 돌아온다 이 소식과 함께 네. 그 병역 기피 사례가 엄청 많이 보도가 됐어요. 그 2012년부터 140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 중에 정신질환 위장이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? 정신질환이 일단 그 위장하기가 좋죠.
제일 쉬운 거예요. 예를 들어 내과 질환이나 외과 질환은 분명히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기계로 그렇죠. 판독할 수 있는 네. 질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런데 정신 질환은 자기가 이를테면 귀신이 자꾸 보인다. 네네. 또 나는 계속 환청이 들린다. 환청이 들린다. 네네. 그것은 판별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그것은 이제 아주 전문적인 그 상담사나 임상 전문가가 이렇게 판별을 해내야 되는데 네네. 그것을 끝까지 우기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 그래서는 안 되고 네네. 그것은 평생 주홍 글씨로 따라다니게 된다는 네네. 거. 왜 군대를 안 갔냐? 정신질환이다. 네.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어떤 취직을 한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판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위장 사례 때문에 실제로 정말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잘못된 이제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례들 보니까 고아로 위장하고 뭐 학력도 위장하고 정말 갖가지 방법들 다 쓰더라고요.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? 이제 그 학력은 왜 위조를 하냐면은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초등졸, 중졸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분들과 조금 어울리기가 곤란하다. 네. 그리고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군에서보다는 사회에서 좀 더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안 받아요. 네. 그러면은 우리가 학력을 위조해서 나는 그 학력이 그렇게 안 돼요 해서 군대를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고아라고 하면은 고아면서 자기 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부양해야 될 부양할 때. 어린 동생이 있는데 네. 우리 부모가 없어요. 근데 내가 군대 가면 이 동생을 부양할 수가 없어요. 네. 군대 갈 수가 없습니다. 그걸 병무청에서 다 인정해 주거든요. 네네. 근데 사실은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. 그렇게 위조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사회 시스템이 좀 허술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력이나 뭐 이런 가족 관계 같은 거를 위장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약간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.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네네.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 네네. 이것은 우리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사회 시스템이 교육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좀 더 네네. 면밀한 전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 싸이 같은 경우, 연예인 싸이 같은 경우 이제 군대를 2번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네.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병역을 회피하려다가 적발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? 자, 싸이시 보십시오. 한번 이렇게 적발이 되니까 똑같지 않습니까? 네. 결국 병력의란 의무는 적발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적발이 되면 징벌적 처벌이 따릅니다. 네. 그러면 우리가 군복무를 21개월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요즘 뭐 신념적 병력 거부를 한 사람들이 있죠. 네. 양심적 병력 거부 저는 이 말 별로 안 좋아하고 신념적 병력 거부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. 신념적, 네. 그러면은 그 자기 신념에 의해서 병력을 거부하면은 그 대신 그러면은 국가의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네. 그럼 이를테면 21개월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가겠다 그러면 한 그게 준하는 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르게 된다든지 또는 다른 사회 봉사 활동 더 가혹한 사회 봉사 활동을 하자는 그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. 네네. 예를 들어서 사회 봉사 활동 하겠다. 나는 군대 못 가겠다. 총을 못 드는 종교다.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안 드는 대신 사회 봉사 활동 하는데 편한 거 하지 마라. 네. 아주 힘든 네네. 그 사회 봉사 활동을 하라.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. 아무래도 실제로 가서 묵묵하게 군 복무하는 장병들, 그 장병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도 좀 이렇게 가혹한 처벌 같은 게 필요한 거죠. 징벌적 처벌이 있습니다. 네네.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. 아, 네네. 알겠습니다. 지금 최민정 중위 소식과 함께 이렇게 병역 기피 사례들 들으니까 참 대비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.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최민정 중위가 소위가 되기 전에 훈련을 받으면서 나 스스로 대한민국의 딸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. 훈련 기간을 거치면서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됐다.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금수저가 진짜 금수저겠죠. 금수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 집안의 개인기로만은 안 되고 사회적 인프라의 도움이 밑거름이 돼야 가능합니다. 금수저가 공익적인 품격을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.